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나의 위카TV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타로 리딩은 6월 중순 이후의 전반적인 금전운, 재테크운, 여러분들의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는 타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특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약간 본인이 일해서 벌기 힘든 세상이 된 건 맞잖아요. 옛날처럼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뭐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몇 살 때 집을 사고 뭐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시기는 확실합니다. 근데 다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도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투기 형식에 관한 상담은 잘 안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재테크 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을 알려드리는 리딩을 오늘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보시고 여러분들의 경제활동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카드 깨끗이 정화하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6월 중순부터 하반기까지의 금전운, 그 다음에 재테크운, 그 다음에 각종 경제활동에 대한 그런 어드바이스에 관한 타로 리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카드를 모두 제가 뽑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마음속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 재테크, 금전운 관련된 것을 질문을 하시면서 그냥 충동적으로 숫자 하나를 뽑아주시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뽑아주시던가 하나만 뽑아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어떻게 느리게 뽑든 나중에 뽑든 상관은 없는데요. 중간에 바꾸시지는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신중하게 또는 충동적으로 번호를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와서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재테크, 경제운에 대한 것을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중순부터의 여러분들의 재테크와 금전운, 경제 관련된 일들을 리딩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 묶음 중에서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은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저 손해나진 않았어요. 지금 투자한 만큼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적절한, 뭐 누구나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싶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내가 일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그냥 나는 만족이라기보다는 약간 적절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제가 욕심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중간을 정말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이 중간을 유지하는 상황을 계속 가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월급이라든가 어디 투자한 거에 돈을 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는 뭔가 정말 로또나 아니면은 그런 대박같이 탁 치고 올라가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돈이 와르르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연봉 협상에 지나치게 성공했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돈 많이 주는 회사로 이직을 했다던가 이런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이 정말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많이 벌든 못 벌든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서 안정적으로 되는 시간이 사실 그게 많지 않거든요. 꼭 시소가 이게 기울듯이 휘청휘청 하는 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것을 제가 기억해 두라는 의미는 이 안정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한 지금의 상황, 유지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서 이걸 유지하도록 애쓰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처세를 하고 있어서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어디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항목에 적절한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을 아주 균형 맞게 얻고 계시니까 이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정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얻기 전까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정말 온갖 종류의 정보가 귀에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이 귀가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귀도 되게 얇아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냉철하게 내리는 게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지금 이런 단계에 오신 거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이런 안정적인 단계를 기억해 두셨다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조금 더 욕심을 지금 상황에서 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냐면은 다른 분야로 뭐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한다던가 지금 그러시면 안 되는 게 그쪽으로의 지식이 지금 정말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안정적이니까 왠지
이렇게 조그만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안정세를 유지하시면서 뭔가 다시 하고 싶다면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적인 것을 더 쌓으셔야 돼요. 아, 뭐 내가 이 정도 고만고만하게 하니까 좀 모르고 조금 손해봐도 뭐 나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에요. 되게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일을 도전하실 때 지금은 절대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라기보다는 지식에 가깝습니다. 어떤 정보나 지식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야는 여러분들은 정말 약간 너무 초보 단계, 1단계라고 보기도 힘든 0.5단계, 0단계, 그냥 비기너 수준이니까 그거를 꼭 인지하시고, 지금의 안정적인 것을 안정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나 경제적인 것에 관념이 정확해지고 그쪽에 지식이 많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안정세를 유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이런 것을 하실 때 그 안정적인 그 분위기를 기반 삼아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하신 다음에 정말 천천히, 정말 조금씩 한다면은 지금의 기운을 유지하면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안정세가 유지된다고 해서 이게 계속 갈 것 같은 생각에 섣불리 모험을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특히 돈보다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것만 명심하시고 이번 6월 중순부터 하반기까지의 경제활동에 아마 대입을 하셔서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중하반기에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 재테크, 금전운에 관한 카드 리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지금 뭔가를 투자하고 싶거나 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막 드릉드릉한 상태라고 할까요? 정보도 많고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도 많고 눈앞에 바로 돈이 널려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마음만 앞서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뭐 그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약간 이게 도박적으로 정말 사행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뭐 로또 맞으시는 분들도 보면은 로또 번호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어디 잘 팔리는 곳에 가서 사고 뭐 보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데이터를 쌓아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죽는 그런 분들보다 훨씬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의지는 있는데 이 의지만 가지고 내가 정열적인 마음만 가지고 될 것 같다는 마음만 가지고 투자나 경제적인 활동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투자를 한다거나 직장을 택하는 데 있어서 직장을 택하는 데서도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은 회사가 너무 위치가 좋은 데 있어, 되게 멋있어, 건물도 괜찮아, 그러면서 회사를 택하는 사람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회사가 튼튼한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제 복지는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능력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뭔가 생각도 막 정말 될 것 같은 마음에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그러긴 하는데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만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아마도 투자를 시작하거나 뭔가 이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약간 좀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약간 좀 잃어버린다던가, 아니면 회사에 막상 출근해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은 처음 봤다는 느낌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누구 원망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사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감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난 언제까지 투자도 안 하고 이직도 안 하고 뭔가 기회도 못 잡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 기회가 좀 옵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생각지도 못한 데서 그런 기회가 와요. 친구가 너 이 주식 조금 사볼래? 라고 정보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은 주인데 되게 초기에 할인을 좀 해줘가지고 샀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그게 좀 뛴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물같이 그렇게 뭔가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선물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료 수집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도 너무 엉뚱한 걸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자료 수집도 지금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니면 틀리게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군데서만 정보를 찾지 마시고 여러 군데에서 비교 분석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짧게는 5개월에서 한 8개월까지 가지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당장 투자해, 그만 때려치고 가자 이런 마음이 일어나시더라도 정말 마음과 몸과 특히 머리를 차갑게 시키시고 정말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거울이 아닌 드론으로 내려다보듯이 사태 파악을 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던가 지식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 괜찮잖아요. 자료하고 지식만 모으면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을 조금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섣불리 투자하시면 손해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6월 중순부터 하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6월 중순부터 하반기까지 여러분들의 경제운, 금전운, 그 다음에 재테크운, 여러분들이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리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카드 묶음 뽑아주신 분들을 위한 리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묶음을 뽑아주신 분들은 지금 너무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돈이 왜 나가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본인의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나가요. 건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사고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교통사고라든가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돈이 나가는 거.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열받을 때 이렇게 쓰는 비용을 약간 숫자하고 붙여가지고 무슨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8비용이라고. 홧김에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확 그어 질러 마셔 부어라 막 이러면 쓰는 비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낭비벽에 약간 돈 쓰는 그런 성격? 돈 쓰는 기질에 약간 그런 스트레스까지 더해져가지고 약간 돈이 좀 줄줄 새는 느낌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테크한다기보다는 약간 씀씀이를 줄이는 게 근데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쓰고 계시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아, 기분 나쁜데 그럼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쓰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럼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 돈을 아껴라 뭐해라 뭐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지금 열받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돈을 쓰는 게 여러분 이게 6월 한 보름 정도 일시적인 거면 제가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전에 이미 낭비벽이 있으셔가지고 신용카드 문제나 뭐 있잖아요. 연체라든가 뭐 이런 그 단기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거 겪고 계실 확률이 조금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되거나. 그래서 제가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를 돈으로 푸는 게 가장 빠르고 좋죠. 예, 저도 기분 나쁠 때 마트 가서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나라도 사야지 풀리는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좋습니다만은 그걸로 기분이 다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는 기분이 풀리지 않으면은 계속 뭐를 사도 풀리지 않겠죠. 그러면 차라리 기분이 풀릴 만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은 소비하는 것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좀 물건을 사거나 이런 거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뭐 테라피스트라든가 아니면 상담사를 만나는 걸로 치환을 하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앞으로도 더 돈 쓰는 그런 마인드라기보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해소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자기한테 남는 그게 되겠죠. 물건도 남습니다. 제가 그래도 자본주의에 저도 사는 사람이라 돈을 벌어서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쓰시거나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겪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소비 습관이나 패턴 자체를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해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입어도 마음이 허하다면은 거기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더 진지하게 나의 마인드나 나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6월 한 달 반달 한 2주 정도의 문제만 아니라 이게 지금의 낭비벽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지금의 돈 쓰는 상황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거나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쓰고 계속해서 돈이 나가야만 되는 나의 그런 상태는 무엇인지 또는 감정은 무엇인지 이거는 소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소비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면은 소비를 미뤄두고 어떤 것을 해야 조금이라도 내가 힐링이 돼서 무의미한 소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 현대 사회에서 열심히 벌어서 나한테 열심히 쓰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게 해야 운이 들어오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지금만큼은 6월 중순에서 하순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시면은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지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이미 너무 많이 쓰셔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계신 상황이니까 이걸 그래도 해결해야 지속적으로 조금씩 앞으로도 계속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돈으로 풀고 있진 않은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쓰는 것 자체를 잘 파악하셔서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점검하는 6월 중하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의 여러분의 전반적인 경제운, 금전운, 그리고 재테크에 관한 이때 경제적인 관한 것에 대한 리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을 위한 리딩 시작할게요. 자, 이분들은 지금 좀 재밌는 상황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돈을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돈을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둘 다 돈에 관련된 문제라고 봐야겠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은 이게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정말 투자해야 될 곳에 인색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배운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직장에서의 그런 업데이트를 위해서 뭐 승진이나 이런 거 위해서 지금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좀 막말로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투자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육을 받거나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자기가 정말 몸으로 때워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찾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계시는 분들은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로 바라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할 마음은 있지만 너무 게을러서 엉덩이가 안 떨어지시는 분들, 그 두 분 중에 한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경제운으로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 돈을 써야 할 때 못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근데 돈을 써야 할 때 안 썼는데 그 경제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돈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데 돈 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좋은 돈을 벌 기회 내지는 집안의 재산을 어느 정도 상속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뭐 재산상의 문제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법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상속 전문 그 세무사들한테 상담을 받아가지고 딱딱 잘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법무사한테 법무 대리 비용을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아니면 뭐 조언을 구하는 변호사들한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남의 지식에 돈을 투자해서 그 지식을 나의 재산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걸로 인해 돈을 더 벌거나 어떻게든 도움을 받는 거. 그런 데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데 투자를 좀 안 해요. 내가 혼자서 다 등기하겠다, 내가 혼자서 다 준비해가지고 뭐 서류를 내겠다, 변호사 필요 없이 뭐 하겠다. 근데 그런 분들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은 진짜 일이 두 배로 힘들고, 정말 필요할 때, 조언이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일반 사람들은 뭐를 하나씩 꼭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서류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 서류가 잘못돼서 돈이 두세 배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 아끼려다가 나중에 두세 배로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해당이 됩니다. 내가 아픈데 그냥 약만 사 먹고 말을래 하고 참았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더 큰 돈을 쓰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그렇게 법률적인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서,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 법조계의 그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뭐 고소장 내고 이럴 때 한번 보니까 그쪽 분들의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일반 사람들이 그 글을 써봤자 상소문만 되지 판사나 검사한테는 먹히지 않는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적절한 시기에 남의 지식에 돈을 투자하거나 해서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나중에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그 남의 지식이나 어드바이스에 투자할 때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이 나중에 손해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지금 경제 전문가든 법률 전문가든 뭔가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돈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남의 의견을 듣거나 남의 조언이 필요한데 드릴 돈이 생기신 상황이라면은 꼭 투자를 하시길 권합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혼자 알 수도 없고. 특히 아마도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아마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약간은 관공서나 이런 법조계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쪽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쪽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일들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그쪽의 비용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상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한두 푼 아끼자고 전문가들이 그쪽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더 머리가 아프거나 골치가 아프거나 처음부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무엇보다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할 때는 꼭 하시고요.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교육, 뭐 서류 작업, 기타 경제적인 데에 관한 어떤 그런 투자 어드바이스, 이런 데는 금전적인 어떤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안 하거나 마음대로 하거나 하지 마시고 꼭 어드바이스를 듣는데 돈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21년 6월 중하순에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운, 재테크, 뭐 이직, 그 다음에 새로운 공부에 대한 투자, 이런 경제적인 활동에 연관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리딩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있던지 간에 약간 과도기에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구는 안정세를 접어들었는데 그 안정감을 또 마저 불안해해서 뭔가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운도 느껴지는 카드도 있었고요. 지금 누구에게나 6월은 아무래도 1년의 한가운데다 보니까 일로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난 여기 계속 머물러야 되는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방황하는 면이 역시 경제적인 카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지 선택을 하실 때 오늘의 전반적인 기운은 거기에 관련된 지식과 데이터를 쌓고, 너무 중요하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남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지식과 데이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데이터에 투자하셔야 돼요. 남이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잘 됐다, 남이 어떤 분야를 공부하니까 그 분야는 전망이 있다더라, 그런 식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재테크할 수 있는 분야에 재테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안정세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또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데도 데이터와 지식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 현명한 경제활동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나 보답이 반드시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벌린다, 뭔가 대박이 안 난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때는, 나름의 대박의 때는 반드시 오니까요. 그때까지 너무 빨리 접거나 포기하거나 없거나 그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버티는 것이 치고 나가는 것보다 언제나 강합니다. 버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 경우가 많은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자, 여러분들 6월 남은 한 달 동안, 반달 동안 경제활동 현명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운 모두 다 끌어오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비나의 위카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리딩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